화재 포커스 시간입니다. 앞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좀 짚어봤죠. 이렇게 지역 현안들 산적해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기본 설계 용역을 재개한다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사업 역시 산 넘어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요. 관련 내용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용섭 상임고문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별다른 진척 보이지 못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말이죠. 예. 예, 현재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또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된다고요? 예. 제가 상임 고문으로 있는 이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11월 12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오후 2시에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장소는 서구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열립니다. 네. 전남대 이제 정봉훈 교수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네 분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광주도 출퇴근 교통 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뜨거운 현안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관련 토론회 개최하게 된 배경이나 또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호선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에 걸쳐서 지하 저심도 방식으로 41.9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비는 약 한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국가가 60%를 지원하고 광주시가 40%를 부담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13년 1월부터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정 적자가 가중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이 돼버린 거죠. 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여건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결국 뭐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도시철도 2호선은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00년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서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간 광주 도시개발이나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민선 6기 들어서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다행히 광주시가 재검토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달에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는 광주시가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이 기본 설계 용역을 여전히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2호선 건설은 전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건설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지연될 걸로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추진 과정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이제 2016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광주시가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또 이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기본 설계 용역도 끝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착공 시기가 이제 2016년에서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로 2년 가까이 연기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완공 시기는 이제 2호선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그 용역을 광주시에서 맡겨놨어요. 그게 네. 이제 이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그걸 보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계획을 이제 발표할 텐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광주시 입장에서는 착공 시점은 늦어지지만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2025년에 완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행정은 원칙과 책임성 그리고 일관성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가 2호선 건설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미래를 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착공이 늦어지면 또 완공 시점도 좀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제 부실 공사가 안 나는 것이죠. 네. 예. 네, 조금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논란도 많고요. 또 시 재정 논란도 있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꼭 필요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도시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만 저는 하루빨리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이유는 우선 과거에는 강주가 구도청 중심의 이런 탄핵형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첨단, 수안, 하남 이런 신도시 확장에 따라서 넓은 면적의 네. 다핵 분산형 도시구조로 변모가 됐습니다. 네, 도시가 커졌고요. 예, 커졌고 복잡하게 됐고 중심이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운행 중인 1호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완해서 각 지역으로 분산된 도시 기능을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또 2호선 건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광주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150만 명이 머물러 있다면 2호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200만 도시, 3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후손들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도 반드시 2호선 건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은 이제 확장 순환선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시작해서 올드컵 경기장 그리고 백운광장, 조선대, 첨단 수안을 거쳐서 시청으로 돌아오는 이런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저는 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2호선이 만들어져야 또 1호선이 재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예. 네. 상임 고문님,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해서 사실 광주는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국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주의 주요 어떤 현안 사업 뭐라고 또 보시는지 또 예산 반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정부가 지난 9월 달에 국회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면 강주시의 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하기 위해서 그 676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고 네. 또 광주하고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90억 원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강주시가 요청한 세계 수영대 예산 46억 원 이런 것들이 내년 정부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이제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애정이 없는 정부 여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의 확고한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네. 이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돈과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갖는 정권으로 바뀌지 않으면 재정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국책 사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정권 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주에 진행되는 관련 토론회 말이죠. 이 도시철도 2호선 말고 또 다른 현안들도 좀 논의가 됩니까?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도시철도 2호선 문제만 다룰 예정입니다. 집중적으로 좀 다루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어쨌거나 발전적인 방안들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용석 상임 고문이었습니다.